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장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긴 했는데요. 괜찮죠? 지낼만 하시죠? 예, 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14도인가 16도인데 패딩을 엄청 두꺼운 패딩을 촛불 집회용 패딩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매우 더우셨겠다. 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낮엔 벗고 주말까지는 따뜻했는데 굉장히 따뜻했는데 엄청 두꺼운 패딩을 그래서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어서 제가 네. 그 패딩 따뜻한 걸 샀어요. 심지어 새로 샀어. 네, 막 따뜻해지는데 이제 왠지 샀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좀 입고 다녔습니다. 이번 주 열심히 입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혜택만 챙기면 되겠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가 60만 명 이상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사고가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추천 시 최대 8만 원의 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하셨다 이렇게 하면 비밀 혜택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하니까 꼭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즈너리 단감 말랭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과감하게 푹. 예. 자, 요즘은 뭘 보면 성분표부터 보게 되잖아요. 시즈너리는 무첨가, 무설탕, 무색소 이렇게 3무로 창원 제철 단감을 저온에서 천천히 건조해서 만든 정직한 건강 간식입니다. 단감 본연의 단맛과 쫀득한 식감은 그대로 살리고 1년 동안 상온 보관이 가능해서요. 보관도 드시기도 매우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감 수확철이래요. 그래서 갓 수확한 햇단감으로 만든 제품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종류는 단감 말랭이, 단감 너츠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말랑말랑 단감 말랭이는 작은 봉지 하나에 무려 단감이 3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5봉 들어있는 한 박스면 제철 단감을 무려 40억의 분량을 통째로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핑 단감 너츠는 단감에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더해서 국내 최초로 국산 건과일 하루 견과입니다. 텁텁하지 않아서 드시기 편하고요. 건포도, 크랜베리 같은 수입 건과일이 아니라 창원의 햇단감을 담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립니다. 소포장이라서요. 출근길에 그리고 운동하시기 전에 또 어린아이들, 어른들 간식으로도 매우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탄닌 성분 있잖아요. 변비 유발할 수 있는 심지와 씨앗은 전부 제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취재 편의점에서만 사흘간 특별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 박스 사시면 4봉 더 드리고요. 2박스 사시면 한 박스를 그냥 통째로 더 드립니다. 말랭이를 고르면 너츠를 고르시면 말랭이를 덤으로 드리는 찬스. 여러분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다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이게 무첨가인 걸 알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입에 넣었을 때는
별로 단맛이 안 느껴져요. 네. 왜냐면 이게 설탕이나 뭐가 들어서 넣자마자 달잖아. 그렇죠. 예. 씹으면 달아요. 오. 씹을수록 달아요. 그래요? 네. 오. 이게 어떠세요? 원재료에 보면 간말랭이 100% 써 있어요. 진짜 그거부터 보시네. 다른 게 예, 없- 성분표부터. 예. 다른 게 없어요?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씹을수록 달아. 예, 씹을수록 달다. 제가 네. 맛있으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계속 먹습니다. 네, 크림소다님께서 주문해서 먹어야지. 2+1까지요. 오, 좋습니다. 만나겠다. 네, 단감 말랭이. 그러게. 예, 마트에서도 많이 파는데 이게 색깔이 마트에서 파는 건 되게 붉은기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 천연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집에서 깎아 드시는 요새 단감 딱 그 색깔이 나는 것 그 같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면 의심해봐야 돼. 맞아요. 예. 그 애청자분께서 갤럽 여론조사 속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민주당 지지율 43%, 내란당 24%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길에 갤럽 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 60, 잘못하고 있다 30 더블 스코어로 잘하고 있다 평가가 높습니다. 지금 중동 아프리카 순방 중이고 내주 화요일에 귀국하는 일정인데요. 아마 지금 이집트에서 남아공으로 넘어가는 주말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요. 상승한 이유는 외교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긍정평가 이유가 34%가 외교다. 그 다음이 14%로 민생경제가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이 43, 국민의힘 24, 무당층이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기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여당 다수 당선 42, 야당 다수 당선 35, 여전히 여당 다수 당선 여론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살짝 살펴보면요. 그 여당 당선, 야당 당선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이 여당 당선 40, 야당 당선 36, 인천 경기 여당 당선 44, 야당 당선 34. 그리고 대전 충청 세종 여당 당선 41, 야당 당선 34. 광주 전라 여당 당선 65, 야당 당선 16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구 경북 TK입니다. 여당 당선 25, 야당 당선 51. 부산 경남 PK죠. 여당이 34, 야당이 42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남은 제가 보면 네, 선거 결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정당 지지도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해보면 지금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4, 거의 20% 차이 나잖아요. 네. 19% 차이 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야당 후보 당선 뭐 희망치 내지는 예측치를 보면 차이가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7%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힘 지지도는 24% 나오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야당 후보의 당선은 35% 나온단 말이에요. 일종의 뭐 견제 심리의 작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도하고 선거 결과는 상관없다. 이거 별로 아무런 의미가 중요 없다. 변수가 안 돼요. 네. 예. 근데 영남권에서의 국힘 강세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봐도 뚜렷해 보이고 네.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서울 선거예요, 역시. 근데 서울. 지금 민주당 40, 야당 36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면 정말 박빙인 거예요. 박빙이다. 예. 네. 여론조사에서 4% 정도 지금 차이 나는 거면 정말 박빙 선거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가끔 이런 얘기 해갖고 욕도 엄청 막 먹습니다만 네. 절대로 중도층 내지는 스윙보터를 염두에 안 두고 했다간 큰일 난다. 내년 지방선거에 낭패 본다. 그러니까 중도와 이제 스윙 보터들의 소구, 그들에게 소구하는 정책 예. 전략을 써야 된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선거라는 게 결국 중도를 누가 그렇습니다. 더 뺏어오느냐에 예. 따라서 몇 퍼센트 차이로 갈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중도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랑 정부는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네. 막중한 임무도 동시에 안고 그러네요. 있는 건데 이게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혜를 많이 발휘해서 네. 내란 청산도 청산대로 전략적으로 잘 해내고 네. 동시에 중도층의 민심도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정책을 잘 펼쳐 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이 중도 표심을 어떻게 소구해야 되는지 아마 이제 골치 아플 거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란 전략가들이. 청산하고 중도 서구 전략하고는 상충이 안 되는 게 맞죠. 중도는 왜냐면- 내란 청산을 네, 원하죠. 네, 그렇죠. 네. 중도층도 내란 청산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혀 상충되는 개념은 아닌데 다만 아무데나 내란 청산을 붙이면 안 된다. 이거 역분분다. 역분분다. 네. 예. 이건 세부적인 전략으로 전술로 나아갈 때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이 예.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내란 청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반드시 역사적 해야죠. 과제인데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제 디테일에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좀 반발하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뭐 어떤 표현이 적합할까요? 뭐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거- 내란 청산 어렵네. 과정에서 네. 뭐랄까요 중도층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란 세력의 폭을 한도 끝도 없이 넓힐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란에 가담했거나 네. 거기에 동조해서 어떤 명확한 범죄 행위에 나선 사람으로 한정해야지 네. 어떤 정책적인 반대 의견을 갖고 이른바 그쪽으로 몰아가면 상대방은 점점 커지고 밀려난 사람들은 커지고 네. 우리는 쪼그라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랑 포장의 문제가 상당히 커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내란 청산 TF를 네. 출범시켰을 때 다 좋은 취지잖아요. 다 예. 좋은 취지인데 거기서 한 가지 뭐 휴대폰을 뭐 포렌식할 수 예, 있다라는 예. 게 원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다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렇죠. 것인데 이건 불가하다고 예. 대통령실에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와실에서도. 문구 하나가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야당에서 또 이걸 정치 예. 쟁점화하고 하면서 그렇죠. 중도층은 거기에 또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어. 흔들린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전부 다 역시- 휴대폰을 까서 본다는 예,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오해하지 않게끔 이것을 잘 설명드리고 포장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그래서 사실은 언론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바르고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야 이게 또 언론들이 막 어머 휴대폰을 다 제출하라는 거야 뭐 그럼. 이렇게 기사를 다 이제 써버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업무 폰하고 개인 폰은 구분되고 또 개인 폰 무조건 볼 수 없고 본인 동의해야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차원에서 먼저 휴대폰을 제시하기도 한대요. 조사할 그래서 때.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직자, 그러니까 용산에 계신 공직자분들 홍보 담당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분들의 역할이 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오해가 없게끔 네. 언론에 잘 나가야 되고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보수 단체, 예. 중도나 보수 단체를 담당하는 쪽이 예를 들면 지금 허은하 예. 그 뭐 국민통합비서관 예. 같은 비서관. 경우인데 뭐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쪽 시민단체 가서 음. 이제 설득하고 뭐 하고 이렇게 만약에 집회 시위한다 그러면 예. 아이고 저거 오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런 건데 이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네. 하는 전략도 필요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이 정치가 진짜 섬세해야 되는 그럼요. 예술인 것 같아요. 진짜 누구 불쾌하지 않게 네. 기분 나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그 일을 그러니까- 하겠다고 나서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60%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맞는 것 같아요. 100%다 내 편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60%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듯한데 네, 저 사람 얘기가 까지는 돼야 가져야 된다. 돼요. 예. 근데 30%나 40%만 바라보고 정치하다가는 낭패를 본다. 예,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또 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네.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334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반 이상의 그 유권자들이 사실은 민주당에 상당히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60%니까요. 그러면 이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않게 오히려 더 이걸 플러스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내용이 뭔지 그걸 잘 소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그 빠루 사건, 예,
저 선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나 무죄 안 나와서 아쉽다. 검찰 구형에 사실을 한참 못 미치는 그냥 벌금형 받았거든요. 싹 다 전원 의원직 유지 이렇게 그 판결이 나왔는데도 무죄를 선고해야지 어떻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어 이렇게 비분관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이,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무슨 비분관계요. 네. 다행이다 그렇겠지. 아이고 다행이다. 예. 어떻게 이게 무죄를 바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죄는- 대해서? 언감생심. 아니, 이게 네. 무죄면은 나경원 하는데 똑같이 해드릴까요? 우리도 빠르 들고 막 그래도 무죄라는 거예요. 네. 일반은 무죄는 그냥 하는 얘기고 네.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그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처음에 속보가 떴는데 네. 벌금 2,400만 원 그리고 송원석 그러니까요. 의원의 경우는 1,150만 원 선고가 그렇게 됐길래 나왔어요. 예. 이상하다. 이건 분리 선고 아니면 이런 벌금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실시간으로 방송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2,400만에서 다 의원직 상실됐다 날라갔다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김용남 의원님이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그걸 탁 잡아내시길래 오. 역시 예리하시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벌금을 이렇게 선고 안 해요. 네. 뭐 2,400도 이상하고 1,150만 원은 더 이상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건 분리 선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분리 선고니고 그래서 국회법은 작게 선고된 것 같은데. 근데 뭐 역시나 맞았어요. 역시나 4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이 기준이지만 네. 국회법은 이제 500만 원 이상이 그쵸. 의원직 상실형이기 때문에 예. 그거 다 밑으로 선고가 됐는데 예.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일단 국회 내에서의 폭력은 유죄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네. 사실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국회 내의 어떤 폭력 사태를 워낙 자주 봤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뭐 몸싸움도 하고 뭐 동물국회요. 네, 예산 때만 되면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뭐 막 그 뭐지? 주먹 그 원펀치 쇠사슬 해머도 동원되고 동원돼요. 뭐 예. 주먹 원펀치 교환도 그러니까 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가 국회는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번에 그거 절대 아니다. 네. 원래 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범죄죠. 유죄가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관행상 처벌이 안 돼 왔던 거지. 네. 근데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게 확인됐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사실은 국회 내의 폭력 사태로 이제 처음에 형사적인 판단이 나온 건데 저 정도까지는 의원직 상실 안 되는 아니,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도 그런데 최강욱 의원 사건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전원 의원직 상실이었을 거다. 이거 조희대 사법부가 국힘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만 해도 사실 이게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대도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벌금형 다 부속수사입니다. 했을까? 네, 보통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인이 공무원 때리거나 하면 예. 네, 심하게 때렸으면 그건 구속이고요. 거의 다 실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거든요. 네. 감히 일반인이 공무원을 때려 이런 게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국회의원 앞에 가면은 왜 이게 갑자기 작아지냐고요, 법원이. 그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선진화법이라는 게요. 그게 없었어도 이거 유죄거든요. 국회 선진화법 없었어도 뭐 폭행, 감금죄니까 그쵸. 이건 예. 유죄예요. 예. 그런데 선진화법을 만든 취지는 예. 하도 국회의원들이 싸우니까 국민들이 싸우지 좀 말아라. 너희들 앞으로 싸우면 의원직 박탈시킬 거야. 네. 라고 그쵸. 만든 게 선진화법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박탈을 시켜야죠. 최초의 사례인데. 예. 최소한 전원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이끌었던 리더급, 수계급 한두 명 정도는 박탈을 시켜야지 선진화법의 취지가 살고 다시는 싸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아쉽고 이 판결은 전형적으로 결과를 딱 정해놓고 형량을 끼워 맞춘 판결이에요. 제가 이거 단언하는데요. 네. 의원직 박탈 기준이 500만 원이 아니고요. 만약에 법에서 1,000만 원으로 정해놨다. 네. 그럼 900만 원 선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박탈 기준이 아예 징역 1년 이상이었다라고 예. 하면 징역 11개월의 집행유예 선고했을 거예요. 예. 말이 돼요 이게. 예.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야, 이게 6년 7개월 걸린 거잖아요. 너무 오래 걸렸죠. 6년 7개월 걸려서 의원직 유지시켜주는 결정을 내리냐? 또 이런 반발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게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빠루 들고 막 이걸 가지고 그 나경원 의원 무슨 얘기했냐면 정치적 한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거다. 한 거라는 거거든요. 한 거. 한 거는 3.1 독립운동 이런 건데. 어쨌든 전부 유죄를 인정했는데. 예, 뭐가. 근데 이제 뭐 정치적 한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도는 해라 이런 걸 아니, 인정해 그러니까 준 거다. 뭐 어떻게 아까 해석해야 제가 돼요? 말씀드린 두 번째 예. 의미. 그러니까 이걸 자칫 저 정도까지는 배지 안 날라가는구나. 가는구나. 이런 기준이 되면 항상 그 수준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어? 빠루 정도는 들어도 돼. 여기까지 간 아니,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니, 나중에 또 이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서 재판이 열리면 예. 아니 형평성이 있어야지. 그쵸. 그때는 요 정도인데 다 예, 의원직 예. 유죄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한 건 그때보다 살짝 약해요. 음.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답을 앞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각 당의 원내행정실에 전부 다 이제 빠루 사가지고 다 비치해놓고 전시하고. 여차하면 하려고. 예. 뭐 아, 어쩔 그러니까 겁니까, 이거. 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국힘 봐주기용이다라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 같다. 여전히 권세는 세구나. 그 검찰과 법원이 합세하면 무적이다, 천하무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중 가담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의 형량이에요. 야,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피고인 중요한 순서대로 피고인 1 뭐 예. 누구 2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번에 뭐 검찰 같으면 구형량 아니면 법원 같으면 선고 형량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2번 이하는 다 그보다는 그렇죠. 뭐 적어도 같거나 약하게 정해져야 하니까. 근데 이번 사건은 이제 황교안 대표는 사실 그때 뭐 별거 아니었고 네. 그 화면에도 안 잡히는 그냥 당 대표였지만 화면에도 안 잡혔고 그때 이제 주인공은 나경원 의원. 그렇죠. 원내대표인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1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사실상. 예.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약간 특수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원과의. 지금 법원계의 특수관계인이잖아요. 남편이 춘천지방 법원장 법원장이잖아요. 아닙니까? 남편이. 본인도 그러니까 판사 본인도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고. 1피고인의 형량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살아난 거지. 그렇죠. 그 예. 밑에가. 예. 그러니까 억울해서 살겠냐 이거예요. 남편이 판사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판사 아닌 사람들 같으면 엄청난 형량을 받았을 사건인데 결국 이게 여전히 통하는구나라고 하니까 평범한 시민들은 가슴 한 켠이 또 헛헛해지는 거예요. 야,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되자. 아이, 평범한 시민이야. 법 잘 지키고 살면 되지. 저는 그냥 아, 이런 사람들 법 안 지키면 엄벌해야죠. 이참에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네. 비단 지금 이게 국민의 힘이라서 봐줬다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중도나 보수 네. 이쪽도 국회의원이라서 봐줬다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그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을 하고 예. 이참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국회 선진화법 지금 의원직 상실이 500만 원이잖아요. 예. 100만 원으로 낮추시죠. 아 개정을 그럼 해가지고. 뭐예요? 네. 그럼 90만 원 선고된다니까. 선고받는데? 진짜로. 그렇기는 한데 예. 그래도 법원이 좀 캥길 거 아니에요. 과거엔 4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예. 100만 원으로 낮추니까 또 이번에 90만 원으로 낮추려면 예. 좀 양심에 찔리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벌금 내야 되는 사람 금액만 줄어든다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그 1,000만 정도로 원으로 양심이 올리는 게 없나. 낫겠다. 그럼 물가 올릴까요, 상승분을 그냥? 생각해. 이번에 보니까 벌금이 너무나 낮더라고요. 그 50만 원. 막 이렇게 이번에 하잖아요. 또- 그 이따가 변호사들 아, 과태료? 김용현 과태료 그 예.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올려야 된다. 범칙금을 올려야 그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너무 좀 듭니다.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 평소에 그것과 관련된 과태료들을 신경을 안 썼어요. 몇십 예, 년 동안. 예, 예. 그래서 낮은 과태료들. 자,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가 서울시장 쪽으로 한 걸음 더 오세훈 시장이 금직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출마하는 자세잖아요. 네, 누가 근데, 보더라도.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은 희한하게 오세훈 시장하고 붙어갖고 이긴 적이 없어요. 명태균이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네. 역대로 보면 오래됐어요. 두 사람 간의 그 경쟁 관계는 예.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재선 의원일 때 음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네. 뭐 그때는 뭐 현격하게 졌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것도 두 번이 뒤집어졌단 네. 말이야. 뭐, 그래서 글쎄 서울시장 또 출마할까? 뭐 가장 큰 변수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기소가 된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기소가 되더라도 이게 구속 기소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재판이 오래 갈 수도 네. 있고. 근데 불구속 기소해 놓으면 예. 제가 보기에 큰 타격감 없을 거려. 그 보수논객 조갑재 씨가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론스타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되겠습니까? 뭐 예, 일단. 예. 근데 지금 보수 세력의 일각에서는 네. 소위 이제 조선일보류나 막 이런 쪽에서 나름 합리성을 자처하는 그쪽에서는 한동훈을 미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기는 듭니다. 지금 아이고 저 윤어게인 장동혁 여기 가지고 되겠냐라고 네.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당권은 장동혁 대표 쪽에서 다 잡고 있는 것이고 네. 그쪽에서는 한동훈 쪽에 뭔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일도 같아요. 없는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했어요. 엄태영 의원 뭐 재창당 수준으로 당명도 바꾸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틀린 말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옳다. 그런데 이제 12월까지 당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선수별 의원들을 쭉 만난다는 거예요. 뭐 재선, 3선, 5선 이상 뭐 이렇게 만나서 소구를 하겠다. 그런데 윤 어게인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으면 뭐 하냐고. 예. 그 뭐 밥 먹고 밥값 내주면은 아 우리 당 대표 최고야. 역시 예.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해보자. 내년 지방선거 잘해봐야지 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그 예. 친박 신당인가 하는 뭐 그런 당이 있었잖아요. 네. 친박연대. 친박연대, 예. 친윤연대로 바꾸시면 친박연대를 친윤연대로 바꿔서 이번에 당 자기들은 당일을 당을 또 나갈 생각이 바꾼다면서요. 없잖아요. 네, 한동훈 바꾼다면서. 대표도 절대로 당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보단 차라리 네. 유승민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후보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예. 네. 근데 둘 다 안 될 거예요. 근데. 아 그래요? 유승민 후보는 가능성 있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설명을 좀 하던데. 진짜? 예. 그런 말만 하는 김에- 걸까요? 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경기도 누가 나갑니까? 없어요 지금. 네? 나갈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주민이 동탄 주민이 원하면 내가 도전하겠다. 경기지사. 그거는 오늘 김영남 의원 세 번째 가로. 에이. 안 그거는 돼. 전형적으로 기사를 끌기 위한 발언이에요. 아, 언론용이다. 예, 그냥 요새 가만히 있으면 계속 기사에서 빠지니까. 아. 근데 또 그런 거 못 참는 성격이거든. 나와야 돼. 어. 뭐가 됐든 자기는. 자기 기사가 나와야 돼. 예. 근데 뭐 기사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정도 던지면 받겠지 하고 던진 수준인데 예. 나올 리가 없고 만에 하나 나온다고 하면 지방선거 전에 국힘하고 개혁신당과 합당하면 혹시 모르죠. 합당하면 합당하면 예. 합당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한 3-40%? 오, 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개혁신당 자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어요. 지금 역량 자체가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 합당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오랜만에 개혁신당- 봤는데 이준석 예. 대표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건 아까 잠깐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뀐 거 아닌가요? 미용실을 갔다. 얼굴이 많이 좀 근데 달라진 것 같다. 개혁신당 네. 간판으로 나가면 어쨌거나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선에 나가게 되면은 그게 또 약간의 꼼수를 쓸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를 하면 그걸 의장이 처리해야 사퇴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끝까지 안 해. 의장이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의원직 사퇴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는 거죠. 늦게 제출해서 마지막 순간에 제출하고 예. 그때
지방선거 직전에 뭐 국회도 안 열리고 음. 의장 보고 뒤로 좀 부탁을 하는 거지. 네. 처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갖고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본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는데 슬그머니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 근데 얍실하다. 근데 너무 이준- 얍실한 거 이준석 아닙니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은데 우원식 내자마자 의장이 수리할 거. 아니 근데 백답. 윤리위 제소됐는데 지금 징계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발언으로. 근데 저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좀 이게 그 마음에 걸리는데 박민영 대변인 얼마나 저는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정치를 하는데 포용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김예지 의원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박민영 대변인이 몰아가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준석 대표가 박민영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과대 할당 문제를 지적한 거지 차별 혐오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한때 그분하고 같이 일했던 아니, 뭐 누구보다 잘하는 특유의 말장난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박민영 대변인을 정치권에 픽업한 사람이 본인이거든. 이준석이 픽업한 예, 정치인이다. 이준석 픽이에요. 박민영 대변인이 왜냐하면 그 당 대표 할 때 그 컨테스트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픽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 사람이네요. 그렇죠. 꽤 있어요. 국민의힘에 네. 국민의힘에 이준석 패밀리가 꽤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가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게. 과거에 윤석열 정권일 때 네. 용산의 대통령실 그때는 윤석열 김건희가 이준석을 싫어한다고 다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의외로 대통령실에 이 파이프가 많았어요. 이준석의 파이프가 네. 많았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뭐 합쳐야 되겠네요. 근데 박민영 대변인의 그 발언은 예. 첫 번째 자당 소속 의원을 왜 공격하지? 그렇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그 발언의 기저에는 뭐가 그 깔려 있냐면 대단히 위험한 전체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평균에 미달하면 이거는 사회 악이야. 그러니까. 예. 그걸 왜 우리가 봐줘야 돼? 왜 우대해줘야 돼? 이게 기저에 깔려 있거든. 네. 그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죠. 예. 근데 꽤 많아요. 가만 보면 그 위험해요, 사실. 예. 우리 정치권에 예. 특히 이게 이미 이제 나이가 지긋해서 곧 은퇴할 사람들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이제 곧 사라질 거니까. 예. 이 나이가 젊은 젊고 분들. 어린 사람들 중에 꽤 많아. 약간 보면 아찔해요, 진짜. 이게 사실 보면은 제가 젊었을 때 무슨 만화들이 유행이냐 웹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웹툰이나 김기현 웹소설 변호사가 보면 젊었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낯선. 그러게 낯설다. 그럼 저도- 늙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저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니까. 야, 김 변호사님도 네. 세대 차이를 근데 이제 느끼시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막 태동했던 게 이제 웹툰, 웹소설 이런 네. 게 태동을 했는데 그 내용들 중에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항상 이제 뭐 배틀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싸워요. 예. 뭐 능력자들끼리 싸우는데 거기서 보면 항상 능력자들끼리 서열이 매겨져 쫙 이렇게. 그래갖고 서열 1위, 뭐 2위, 3위, 4위 막 네네네. 100 몇 위까지 매겨지고 예. 전투력이 다 달아 있고 예. 거기서 서열이 뭐 어떻게 노력해서 누굴 이겨서 바뀌면은 대우가 확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그 세대라는 게임 문화. 거죠. 예. 예,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한 경쟁, 그 입시 뭐 이런 거랑 맞닿아 결합을 하면서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은 스스로 자기가 쟁취해서 뭐 서열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거기서 못한 애들은 그냥 다 도태되는 거야. 이런 인식을 이렇게 뭐 무의식적으로 예. 이렇게 갖게 된 탓도 있지 않나. 제가 뭐 미디어 콘텐츠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원하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또 인기를 얻었던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건데 기성세대로서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뭐 소수자 차별이 트렌드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있어서는 안 되고 김혜지 의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친한계라고 공격하고 그죠? 거기에다가 또 장애인 차별 발언, 혐오 그러니까. 발언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라는 생각. 특히 근데 정치인들이. 국힘 지도부에서는 인재랬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일단 정리를 해야 그렇죠. 돼요. 예. 그런데 그냥 끼고 가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송원석 대표 말은 뭐 사소한 일, 그러니까요. 뭐 조그만 일에 예, 왜 뭐 이렇게 난리냐. 그러는데 자그마한 일로 끝날 수 있는 거를 국힘 지도부가 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박민현 미디어 대변인을 그냥 정리했어야죠. 잘랐으면 예. 그냥 사소한 일도 끝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그 뭐 정치적 위상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기 그쵸. 때문에 이번에 유명해졌어요. 박민영 대변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그냥 정리했으면 아 그게 뭐 현역 의원도 아니고 뭐 예. 중진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실수한 거예요. 뭐 그냥 당 구성원 중에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하면 사소한 일로 끝날 수 있었던 거를 일을 크게 키워놨죠. 네. 그게 작은 거면은 제가 송원석 대표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본인도 그 채널 한번 나가 보시죠. 그러면. 근데 진짜 그 채널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던데. 자,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진관 재판장이 김용현 측 대변인, 저 변호인들한테 감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냥 밤 사이에 석방이 돼버려가지고 상당히 큰 논란이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변호인들이 진격의 변호사들인가라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서 욕설. 저는 어떻게 변호사들이 그렇게 판사를 향해서 그냥 육두문자를 남발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자체로 그 법조 생리에 없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가 판사를 저렇게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비판을 하고 뭐 이게 저는 그동안 없던 일인데 아니 꼭 변호사가 판사를 상대로 그런 일을 안 했던 것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에서 뭐 누가 됐던 네. 오히려 뭐 판사가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쌍욕을 한 적도 없는 거고 그렇죠. 대단히 드물죠. 예. 근데 그 너무 저급하고 네. 저열한 욕설이에요. 네. 그리고 이 행태는 어떻게 보세요? 선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난 이하상 변호사가 네. 어떤 사람인지 모르다가 이번에 사실은 알게 됐는데 네. 지금 찾아보니까 서울대 나왔네. 그래요? 저 정도면 의원님 후배 아닙니까 혹시? 예. 아니에요. 이거 연세 나이도 많으세요? 많네. 예. 검사도 했네. 근데 왜 난 몰랐지? 검사도 했네. 여기가 개명을 했다 그러더니 개명을 했어요. 개명했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개명을. 예. 뭔지 개명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김건희인데. 그래서 뭐 전광훈 약간 맥이 통하잖아요. 네. 그러네. 그 이번에 하여튼 모르는 사람인데 네. 하여튼 뭐랄까요? 여기 또 대선 출마한 적도 있대요. 전광훈 목사 여러 가지 쪽인 것 같더라고요. 전광훈 그 당에서 대선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선 출마를 한 적이 있대요. 야, 우리 정치부 기자들도 모르는 분이 대선 출마도 하셨구나. 예, 이분들이 지금 깽판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지금 어질어질한 깽판단? 상황인데 예. 하도 깽판을 많이 쳐가지고. 법정에서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저 정도 유튜브에 나와서 한 발언이면은 최소한 품위를 어쨌든 실추시킨 거는 확실하고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변호사. 변협에서. 변협에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예. 변협이 여기에 관심이 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변협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확실하게 변협에서 징계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변협도 변협이지만 일단 그 전에 저런 행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자각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거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니 다 떠나서 그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명령하는 일도 되게 이례적이고 말하지 말라고 이게 사실은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해놓고 뭐가 문제야라는 진짜 좀 약간 119 법원 폭동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다음 재판에 와서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인적사항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 수감이 안 됐는데 사실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수감 시설에 들어갈 때는 이름과 주민번호, 뭐 주소 등으로 동일인 그 식별을 한 다음에 수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뭐 네. 당연한 건데, 근데 이름 주민번호를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수감을 못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하게 감치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다 아니면 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수감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과 주민번호 뭐 이런 거로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 네. 이제는 다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네. 얼굴 봐도 이제는 알잖아요. 저도 모르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동일인 특정이 되니까 네. 감치 명령이 취소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집행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이 돼야겠죠. 음. 판사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재판을 해야 됩니까? 감치 재판을 하죠. 따로. 재판은 간략하게, 했어요. 매우 그러니까 간략하게. 약간 그 무슨 소액 재판 비슷하게. 네. 예. 그 그럼- 재판은 했고 했어요? 집행만 하면 되는 집행만.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집행은 언제 합니까?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네. 뭐 법원에서 아마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다음번에 또 또 어디 그러는지. 법원에 나와서 또 하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예. 좀 집행 준비를 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이 저는 좀 근데 들고요. 저는 이거는 저기서 서울구치소에 저는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적극 행정 네. 이런 걸 했더라면 사실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뭐 몽타주를 그리든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든 아니면 인물 묘사 성격 그 체격이랑 인상 묘사를 아주 아니, 구체적으로 하든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안 되는 하면은 건가요? 되는 여러 가지 건데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 거에서는 그냥 자기들 서울구치소 담당하는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유 이름 주민번호 없었던 경우가 없는데 괜히 전례가 없다는 네. 이유로 이걸 거절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규현 재판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소송 지휘를 했더라면 그 변호인들 자중하시고 말씀하시지 마시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아이고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배고프셔서 그러시는구나. 뭐 이런 류의 발언들을 막 하니까 이 별로 이렇게 해도 문제를 안 삼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거의 무슨 진짜 가족 오락관 진행하듯이 재판을 하고 있고 한성진 부장인가요? 예. 거기는 변호인들이 난리를 쳐도 아무 얘기도 안 안 해요.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근데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죠. 근데 우리 법조가 그런 게 약해요. 물론 이거는 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검사가 된다, 판사가 된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아니면 판례 관련해서는 공부할 기회가 많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당사자를 상대할 때 어떤 태도로 해라. 뭐 어떤 거는 적절하지 않다. 네. 뭐 소송 재판을 진행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라. 이런 게 교육 기회가 부족해요. 사실은 그냥 초임으로 발령 나서 가면 부장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본인 스스로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아예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 저렇게 꼭 재판을 엄숙하게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규현 판사. 네, 네. 특히. 자, 지금 오늘 아침 연합뉴스 TV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공수처가 확인한 지기현 판사의 술값이 나왔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최근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당시 술값이 300만 원이 넘게 결제가 됐다. 17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게 그 거짓말했네요. 법원 그 윤리감찰관실에서 조사했을 때 지규현 판사는 이미 떠난 후였고 남은 변호사가 결제한 금액이 17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300만 원이 넘게 결제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술자리 결제 금액이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청탁금지법상 위반이 안 되어서 이건 문제 삼을 수가 없다. 법률적 위반이 아니므로 징계도 못한다.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근데 이거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번에 일단은 그 윤리감사관실 말이 다 틀렸던 게 그러네요.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도 못한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고 100만 원 미치면 징계 대상인 겁니다. 네. 100만 원 밑에 금품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법상에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 이번에는 그 금액까지 틀려가지고 300만 원 이상이 돼버렸으니 3명이었으니까 N빵하면은 네. 100만 원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압수수색도 오늘 했고. 근데 아마 처음에 170만 원이라고 이제 네. 행정처에서 얘기했죠.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의 트릭이 동원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트릭이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중간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두 잔 마시고 먼저 예, 떴고. 뭐 하여튼 말은 그런데 예. 170만 원 얘기가 왜 나왔겠나? 뭐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만 예, 네. 지기현 판사가 자리를 하고 있을 때까지 들어간 술값만 계산한 게 170만 원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서 전체는 300인데 떠난 지기현까지 먹고 간 게 170. 떠난 다음에 뭐 술이 더 들어갔겠지.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설마 300만 원 넘게 결제가 된 거를 170만 원으로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안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되면 말이 바뀔 것 같아요. 예. 17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건 네. 지기현 판사가 있을 때까지 들어갔던 술값 주대였다. 예. 그리고 그건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거는 우리가 제외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살짝 바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도 징계 대상인 거는 그렇죠. 변함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징계 대상은 너무나 명징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콩알 만한 거라도 문제적 행동이 나오면 엄격한 법원에서 그런 사람한테 재판받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규현 판사는 이 재판에서 손을 떼고 이 룸사롱 사건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다른 사건을 그렇죠. 하든지 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게 진짜 상식인데 우리 김건희 특검에서 그 수사팀장이 수사 대상자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사진은 그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되기 이전에 찍힌 사진이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거는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복귀되고 원래 굉장히 요직에 있었는데 수원 고검으로 굉장히 좀 한직으로 좌천이 됐어요. 검사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검사보다 훨씬 더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판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인사 조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그냥 가정집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 아닙니까?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죠. 그러니까요. 유흥주점에 가서 이렇게 접대를 받았는데 그거를 근데 저는 의원님 말씀처럼 할 것 같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전체 말을 금액은 살짝 바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본 그 법원행정처 입장 설명 이게 비슷하게 김영현 의원님. 아니 근데 제가 그게 맞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할 것 거다. 같다. 예. 라는 예상, 말씀을 예상. 드린 예. 거고 이게 3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거로 봐서 술만 먹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법원행정처가 당일 설명하기를 집판사가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주문한 술 한 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집판사가 머무는 동안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70만 원이면 술값만 그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 예, 여성 동석자가 있었으니까 3시 계산해도 170만 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한 병값만 분명히 계산한 것 같은데. 술 한 병에 170만 원. 아니. 무슨 술을 마셨길래? 아니 그러니까 술 한 병값하고 예. 뭐 기본 안주하고 뭐 예. 거기 이른바 룸 차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토탈 계산은 300이 넘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공수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170만 원을 어떤 시점에서 끄는 그러니까 그 네. 끄는 계산 같은데 예. 전체를 합산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술 한 병에 설마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고 술 안주 뭐 다 합쳐봤자 그 금액보다는 훨씬 모자른 금액일 거고 네. 이른바 뭐 항목이 하나 더해진 것 같네요. 170만 원. 그렇죠. 어떤 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접대 인건비. 인원, 인건비가 비싸죠. 인건비가 비싸죠. 어디 가나 예. 인건비가 비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규현 판사에 대한 휴대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택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타고 가고 언제 탔고 이런 거를 확인해 본다는 거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의 범죄 사실이 특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두 전직 네. 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유흥주점에서 찍힌 사진이 시기가 언제죠? 8월 9일이요. 2023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는 보통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올까? 아니 영장 발부돼서 본다는 건데요. 영장이 나왔다는 영장은 거 발부됐을 수 있는데 아, 보통 회사에 가면 통신 기록이 통신사에서 없다. 그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보통 1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래서 영장을 내줬다. 우리 기록 가봐야 없어요 없으니까. 하고 안 내줄 아니 수도 근데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사실은 그 통화 내역 조회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이 기지국. 택시를 호출한 앱 관련한 접속 그렇죠. 기록이나 이런 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유흥주점에 잠깐 있다가 술 한두 잔만 먹고 갔는지. 먼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유흥주점 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귀가한 시간까지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우.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2-3시간을 머물렀다. 네. 그러면 이 처음에 설명이 다 어긋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그 택시 호출 서비스의 데이터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통화 내역은 1년 동안 통신사에서 보관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약간 그 통화 내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당 호출 데이터 이 보관 기간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그 시간을 확인해 보면 지금까지 한 주장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3시간 있고 다른 변호사들 출발한 시간 비슷하게 나왔어. 그러면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일찍 일어났다 그랬는데 거기 3시간 있었다는 거면은 네. 그 건물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유, 진짜 그런 그렇게까지 얘기까지는, 하면은 아유, 진짜. 네. 갑자기 그렇게까지 가면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런 말 바로 나옵니다. 갑자기 취재 편의점을 29금 방송을 만들고 있어.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해병 특검에서 최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윤석열, 이종섭 등 모두 12명에 대해서 기소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팀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 소환해서 현재 조사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너무 많고 사실은 이준수 씨 세강자. 세강자. 이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먼저 불륜 프레임으로 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나오겠죠? 여기 나오겠죠. 네, 이미 도피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구속 수사가 시작이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는 내용이 자기 범죄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 안 하지.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 그 우리 법률상은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프리바게닝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의 형사 책임은 늘리지 않으면서 김건희에게는 불리한 진실이 있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동의를 합니다. 음. 그리고 뭐 지금까지 녹취록이 어느 정도 내용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밝혀져 있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것들을 전부 다 부인해가면서 뭐 자기 범죄를 숨기거나 변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네. 싶고 그러면은 그냥 빨리 자수하고 광명 찾는 그렇죠. 선택을 예. 하리라 예. 저는 믿습니다. 아, 이제 곧 12월 3일 비상계엄 일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끝나서 이게 좀 일단락되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가면서 어떤 나라로 갈 거냐에 대한 어떤 전체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차원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 그렇죠? 그리고 더 발전된 국가로 가기 위한 뭔가가 좀 필요한데 지금 거기 한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 진도를 못 나가고 막혀 있는데 그 결정타가 지규현 판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사가 본격화돼서 좀 정리될 수 있는 판으로 가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지 아니면 또 공수처하고 또 법원하고 또 새로운 제2라운드가 또 펼쳐지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은 한데 좀 뭔가 상황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좀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